가장 먼저 사이토 아미리의 신작입니다. 남자친구가 이틀 동안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그 사이 남자친구의 친구와 불타오른다는 내용의 신작입니다. 원래 여자친구와 그 친구와의 이야기 많은데 이건 입장이 역전된 작품입니다. 치트키라는 CK 회색 속옷도 등장은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국밥 배우처럼 든든하게 평타 이상은 해주는 사이토 아미리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쿠로카와 스미레와 타치바나 메리의 신작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업소에서 일하게 주부들의 활약상을 그린 신작입니다. 업소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쿠로카와 스미레와 타치바나 메리의 공동주연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신작입니다. 1인칭 장면도 나오고 둘의 백합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그건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 두 명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볼만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하치미츠린의 신작입니다. 아이디어 포켓에서 갑자기 팔레노로 이적한 하치미츠린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모아놓은 작품이며 이적 후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특이한 게 없는 무난한 양산형 작품입니다. 처음부터 어울리지도 않는 교복을 입고 나오거나 후반에 안경을 쓰는 등 역시 팔레노가 왜 노잼이라 불리는지 알 수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라이 리마의 신작입니다. 여동생을 처음을 허락할 수 없던 언니는 자기가 먼저 테스트해본다는 신작입니다. 메인은 1인칭으로 그렇게 스토리가 중요한 작품은 아닙니다. 아라이 리마의 1인칭이라면 기대가 되겠지만 요즘 업계에서 이런 게 유행인지 1인칭이 VR 느낌의 1인칭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의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역시 아라이 리마의 매력을 잘 보여준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미타니 아카리의 신작입니다. 재벌 2세의 수영 강사가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작품입니다. 스토리나 설정은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역시나 메인은 수영복과 중년 아저씨입니다. 그런데 이 컨셉이 그렇게 와닿지고 않고 오히려 혼란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거기다가 보키 아저씨와 두꺼비 아저씨의 출연까지. 미타니 아카리의 연기는 좋았지만 컨셉이 너무나 별로였던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타케우치 유키의 신작입니다. 프리미엄을 졸업하고 마돈나에서의 첫 작품입니다. 시아버지물이며 우리가 원하던 타케우치 유키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줍니다. 마돈나로 이적하면서 자신에게 딱 맞는 옷을 찾은 느낌입니다. 기존의 시아버지물과 크게 다를 건 없지만 타케우치 유키의 숨겨진 치녀본성을 잘 보여준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무카이 아이의 신작입니다. 백수인 시동생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동정을 졸업시켜준다는 내용의 작품입니다. 무카이 아이도 정말 모든 작품에서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을 항상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별 특이한 포인트는 없어도 모든 전투신들이 굉장히 평타 이상을 했습니다. 다양한 상황 연출과 다양한 세부 요소들까지. 그리고 무카이 아이의 연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유미료의 신작입니다. 마돈나가 야심차게 요즘 밀고 있는 스트립 극장 시리즈 작품입니다. 이번 마돈나의 신작들 중에서 최고 기대작이었으며 누님 계열 넘버원이라는 아유미료가 모든 걸 다 보여준 신작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보여주는 눈빛과 누님들만 보여줄 수 누님의 매력을 정말 잘 보여줬습니다. 아유미료가 왜 누님 계열 넘버원인지 알 수 있었던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시노다 유의 신작입니다. 아들 친구인 유키 유즈로와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유키 유즈로는 이번 신작들에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 걸까요? 딱히 별 다른 포인트는 없지만 그래도 역시 시노다 유다운 평탄은 했던 작품이며 유키 유즈로와의 합이 정말 좋았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하타노 유이의 신작입니다. PT 선생님으로 여겐티아를 한다는 작품입니다. 마돈나에서의 하타노 유이의 작품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살들이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래도 충분히 리빙 레전드 다운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PT라는 설정에 맞게 레깅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충분히 볼만한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키무라 레이의 데뷔작입니다. 이번 마돈나에서 데뷔한 신인이며 역시나 시미켄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신인의 평가를 구독자분들의 몫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평균 이상은 되지 않아 싶습니다. 물론 마돈나라는 점을 생각해서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사노 코코로의 신작입니다. 금욕 시리즈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교복과 중년 아저씨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폼이 오르더니 요새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사노 코코로입니다. 전에 유망주로 추천해드렸었는데 충분히 이 정도면 최고 유망주 중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복과 수영복이 나오며 크지는 않지만 탄탄한 몸매가 정말 볼맛이 있었던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즈키 리아의 신작입니다. 플레이물이며 이번에 데뷔 후 네 번째 작품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나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좋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니고 그렇다고 노잼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합니다. 신인은 5번째 작품까지 기다려주는 게 국룰이니 앞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메노 아이카의 신작입니다. 여러가지 치녀 상황극 작품입니다. 도서관이나 간호사, 지하철 등 다양한 상황이 나오며 1인칭 장면들도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 역시 유메노 아이카의 클래스를 알 수 있었지만 너무 무난하고 평범합니다. 매운맛 없이 그냥 너무 무난해서 보는 맛이 조금 떨어집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그렇게 자극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조금 애매합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재미는 없었던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카노 유라의 신작입니다. 첫 장면만 봐도 다들 어떤 작품인지 다들 예상 가실 겁니다. 밝고 귀여운 카노 유라가 알고 보니 엄청난 아이였다는 작품이며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2대1을 시작으로 1대 다수의 전투 작품입니다. 나중에는 거의 진상공무상을 찍기도 하는데 장르의 특성상 호불호가 갈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1대 다수의 전투를 선호하지 않기에 불호에 가깝습니다만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해드릴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와시오 메이의 신작입니다. 소원해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느낀 와시오 메이가 자신의 무기인 미드를 가지고 유혹한다는 내용입니다. 매번 미드를 강조한 플레이물만 찍었던 와시오 메이인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드라마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고 또 미드를 강조한 작품입니다. 몇 달 전부터 플레이가 그냥 계속 똑같습니다. 그냥 일을 하기 싫은 건지 그거밖에 못하는 건지 와시오 메이가 가진 한계점을 명확하게 보여준 그런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와키타 사이카의 신작입니다. 대본도 스태프도 없이 남자 배우와 1박 2일 데이트하는 하메도리 작품입니다. 하메도리라 기대를 많이 했지만 살짝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매번 노잼이라고 은퇴한 미카미 유아 다음으로 욕바지가 되어버린 카와키타 사이카인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살짝 아쉬운 느낌이 있으나 충분히 하메도리의 매력과 장점들을 잘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특별히 이번 편에서는 쌩얼도 공개했는데 역시 외모로는 카와키타 사이카를 깔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카스이 준의 신작입니다. 오랜만에 플레이물이며 기존 작품들과는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 신작입니다. 최근 폼이 정말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카스이 준. 하얀 피부와 초점을 잃은 눈빛이 많은 분들을 취향 저격하고 있는데 이번 신작에서도 플레이물이지만 충분히 그 매력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카스이 준은 실사화 작품이나 드라마에서 사이코패스 같은 특이한 역할을 맡았을 때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파이의 신작입니다. 인기 인플루언서 운파이가 당한다는 내용인데 싫어하는 상사와 출장 시리즈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신작입니다. 인플루언서 출신이라 이런 점을 잘 활용해서 작품을 찍는데 딱히 와닿는 건 없었습니다. 타부치가 나오며 그냥 운파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만 추천해드릴 신작입니다. 다음은 우노 미레이의 신작입니다. 막차가 끊겨 후배의 집에 갔더니 너무나 편한 옷차림을 보여준다는 시리즈 작품입니다. 매번 교복을 입고 어린 이미지의 역할만 하다가 이번에는 직장 후배 역할입니다. 우노 미레이도 정말 요즘 폼이 좋은 여배우 중 한 명인데 이번에는 표지에서부터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신작도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의 포인트는 바로 여배우의 쌩얼 공개인데 왜 하필 같은 날 카와키타 사이카와 쌩얼 공개가 겹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 다음은 미오 나나의 신작입니다. 새로운 새아버지와의 훈훈한 가족 드라마입니다. 새아버지는 타부치가 출연하며 여러분들의 예상하신 그대로의 작품입니다. 교복이나 체육복이 나오기는 하나 역시나 별다른 포인트는 없으며 기존의 작품들과 별 다를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오 나나가 특별하게 이쁘거나 좋은 연기를 보여준 것도 아니기에 그냥 무난한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다치 유리의 신작입니다. 체육교사를 유혹한다는 내용의 작품이나 메인은 수영복인 신작입니다. 아다치 유리는 요 근래 점점 폼이 올라오기 시작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신작에서도 충분히 좋은 폼을 보여줬습니다. 스토리보다 수영복이 메인이기에 장단점이 확실히 느껴졌으며 그래도 데뷔 초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장했다고 느낄 수 있었던 신작이었습니다. 다음은 카사이 레오나의 신작입니다. 제가 그리 선호하지 않는 노잼 에스테물 시리즈 작품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의 에스테물과 별 다른 건 없었습니다. 매번 카사이 레노아에 대해서는 핑크 소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따로 메이크업을 하는지 원래 저런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전투씬에서 너무 분홍 소시지에만 시선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데뷔한 미나토 하루의 데뷔작입니다. 얼굴을 보고 많은 분들이 목소리 톤 다운과 부금 변경을 예상하셨겠죠? 물론 별점과 감상평은 개쓰레기입니다. 하지만 톤 다운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나토 하루는 화려한 아마추어 시절이 있기 때문에 에스원에서의 데뷔작이 쓰레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애시당초 기대를 1도 하지 않았거든요. 크면 클수록 좋다는 거거 익선. 하지만 때로는 너무 크면 별로일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히나타 카에데의 신작입니다. 학교 선생님과의 알콩달콩 러브러브 스토리 작품입니다. 쌍꺼풀이 자리를 잡고 붓기가 빠졌는지 점점 발전해 가는 게 보이는 히타나 카에데입니다.
하지만 영상 전체에 쓸데없는 뿌연 필터 때문에 보기 힘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무슨 회상신에나 넣을 필터를 영상 전체에 넣어놔서 저는 여기도 회상신인가 하고 보다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히나타 카에데의 신작도 패스. 마지막으로 쿠리야마 리오의 실사화 신작입니다. 실사화 작품이라 기대를 많이 했지만 이번 신작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왜 별로였냐면 실사화 작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조금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장면이나 기존의 작품들과는 다른 만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사화 작품인지 그냥 마돈나 작품인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실사화 작품이 실사화 느낌이 없다면 그건 망했다고 봐야 되겠죠. 아쉬움만 많았던 쿠리야마 리오의 신작이었습니다. 3분 휴지. 이상 이번 9월 마지막 신작들이었습니다. 이날 워낙에 많은 신작들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작품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S1의 코요이 코난과 혼고 아이의 작품은 노출이 너무 많아서 뺄 수 없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플레이물이며 충분히 볼만했던 신작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유튜브 채널보다 규정을 준수하는 유튜버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신작들은 더보기를 누르시거나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편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회원 가입 시 다양한 혜택과 포인트를 드리고 있으니 많은 회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분유지였습니다.